결혼 못 하실 거다 이런 말도 해봤어요. 관문이 있어요. 결혼을 했을 때 유지할 수 있는 연봉 정도?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이 얼마 잡혀져 있는지. 최근 사람들이 이런 조건을 좀 많이 보더라 하는. 요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남자들이 그래도 경기도권에 집 전세 정도 있는 거를 기본으로 원하시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등급이 실제로 존재를 하는지. 등급표가 딱딱딱 있는 건 아닌데 요새는 상황이 너무 많아서 뭐 예를 들어서 의사인데도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럼 또 그런 거는 또 여성분들이 또 선호하지 않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의사들도 그게 있잖아요. 진골이 있고 성골이 있고, 진골이신 또 의사분들은 오셔서 집안이나 이런 걸 맞춰달라고 하는 거고, 그럼 경제적인 게 안 되시는 남성분은 여자의 또 경제력을 원하는 거고, 상황마다 다 다르죠. 와 정말 현실이네요. 네. 매칭에서 좀 인기 많은 남자, 인기 많은 여자는 여자 같은 경우는 어리고 이쁘면 돼요. 부조리한 거 아닙니까? 부조리하죠. 상류층에서 보는 조건은 좀 다른 게 있나요? 부모의 학력, 그 사람의 태생.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뭐 양반과 평민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지금도 안 보이는 거지 그게. 그 위에 어떤 할아버지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봐요. 집안의 내력. 정말 특이한 조건이었다. 그 남자분이 해외 파견을 가시는 외무 공무원이신데 중동 쪽에 가시는 분이에요. 나가기 한 달 전에 저를 찾아오신 거죠. 주변에서 다 말렸대요. 이거 한 달 만에 어떻게 만나. 왕창 소개를 했는데 그중에 한 명 여성분하고 눈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이 갔어요. 중동을요? 네, 그래서 결혼했어요 지금. 결혼까지 무사히 갈 수 있는 방법도 좀. 두 분이 싸우거나 이랬을 때 지인들한테 조언을 구하면 절대 안 돼요. 다 헤어지라 그래요. 그건 가장 멍청한 행동이에요. 이제 어머님들은 본인이 시집 가시는 거야. 그래서 본인이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에 감정에 복받치셔서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제 결혼정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박정원이라고 합니다. 정말 조건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 아, 시한 인식이 있잖아요. 네네네. 좀 그런 인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조건이라는 거는 정말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남자분은 외모만, 어떤 남자분은 여자의 학력만. 근데 이거를 밖에서 소개팅 할 때도 똑같아요. 기자님들도 내가 여쭤보면 누구 어떤 남자 원해요? 그럼 키 몇? 이렇게 조건이 있잖아. 근데 그거를 정말 여기에 와서는 결혼정보 회사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오시는 분들이 다 똑같은 일상생활을 하는 직장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밖에서 조건 따지시는 거나 여기 와서 조건 따지는 게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유난히 결혼정보 회사에 오면은 조건을 따진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조건을 따지시는 분들도 와서 만나다 보면 마음이 안 가면 절대 안 만나요. 가장 고스펙인 회원님은 좀 어느 정도의 스펙인지. 정말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집 자제분이신데 상담하러 오실 땐 전혀 몰랐어요. 어떻게 검색을 해보니 다시 태어나도 그렇게 태어날 수 없는 그런 집안의 자제분도 계시고, 뭐 정말 이름만 들면 알만한 제약회사 따님도 계시고, 네, 이렇게 뭐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상상 초월의 분들이 꽤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상류층에서 보는 조건은 좀 다른 게 있나요? 경제적인 거는 당연한 거고요. 부모의 학력, 그 사람의 태생.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뭐 양반과 평민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지금도 안 보이는 거지 그게. 본인들만의 그런 태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따지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 위에 어떤 할아버지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봐요. 집안의 내력. 좋은 고객을 확보하는 게 또 하나의 그렇죠. 과제잖아요. 네네. 좋은 고객은 좀 어떻게 확보를 하시는 건지. 회사 대표가 생각하는 좋은 고객이라는 게 뭐 어떤 고객인지는 다 다르지만, 고스펙의 분들도 좋은 고객이지만 인간적인 고객들이 저는 가장 좋은 고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소통이 잘 되시는 분들, 일명 갑질하지 않는 좀 인성이 바른 분들이 저는 좋은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제가 거르는 편이라서. 인성은 어떻게 거를 수 있나요? 저처럼 13년 넘게 일을 하다 보면 5분만 얘기해도 보여요. 기자님. 연애를 많이 안 해보았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런 것까지 확인한다 싶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인성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인성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이제 거쳐야 할 그 관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거를 또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많은 돈은 아니어도 결혼을 했을 때 유지할 수 있는 연봉 정도? 그리고 뭐 이거는 하는 회사도 있고 안 하는 회사도 있는데 등기부등본상에 남성만의 집에 대해서도 뭐 확인이 되고, 뭐 근저당이 얼마 잡혀져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확인이 다 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무직은 가입이 안 돼요. 무직, 숙박업소, 주점 운영 이런 거는 이제 아예 가입을 안 받죠. 대부업,
고도 비만, 지병 이러면 안 되고. 13년간 하셨으니까 네네. 과거와 달리 좀 최근 사람들이 이런 조건을 좀 많이 보더라 하는. 요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그래도 경기도권에 집 전세 정도 있는 거를 기본으로 원하시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반대로 여자도 집이 있으면은 남성분들이 메리트를 오, 있죠. 당연히. 좋아하죠. 등급이 실제로 존재를 하는지 일단 여쭤볼게요. 사실 등급표가 딱딱딱 있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뭐 예를 들면 남성분들 같은 경우 전문 직종이거나 뭐 의사나 변호사나 이런 의료나 법 쪽에 있는 분들이 결혼정보회사에 오시면 인기 직종이기는 해요. 근데 요새는 상황이 너무 많아서 뭐 예를 들어서 의사인데도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럼 또 그런 거는 또 여성분들이 또 선호하지 않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등급으로 나누는 것도 진짜 힘든 거기 때문에 은연중에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놓고는 없어요, 사실. 그 의사들도 그게 있잖아요. 진골이 있고 성골이 있고. 그래서 부모님 때부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또 진골이라고 하고 아닌 분들. 그래서 또 이 두 분들 간에 은근히 또 이렇게 경쟁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진골이신 또 의사분들은 오셔서 집안이나 이런 걸 맞춰달라고 하는 거고, 약간의 이제 조금 경제적인 게 안 되시는 남성분은 여자의 또 경제력을 원하는 거고. 상황마다 다 다르죠. 와 정말 현실이네요. 네. 얘기 듣다 보면은. 사실 결혼은 비즈니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이 말에 얼마나 공감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인생이 다 비즈니스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50% 이상은 사실 솔직하게 공감하는 것 같고, 예전에 엄마 아빠 시대 때는 그냥 여성분들도 경제적 능력이 그닥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없이 그냥 살았어요. 서로 맞춰가면서. 근데 지금은 워낙 스펙 좋은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나 혼자 살아도 돼, 안 가도 돼, 이런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걸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인생의 하나의 비즈니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렇게 비즈니스라고 접근을 하고 조건을 보다 보면 이게 진짜 사랑일까? 라는 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여성분은 언니 저는 연애 해볼 만큼 다 해봤어요. 안 좋아해도 돼요. 그냥 돈만 있는 사람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한 10명 중에 한 3분 정도 있다고 하면 나머지 7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진행을 하면서 계속 바뀌세요. 언니 도저히 마음이 안 가요. 다시 저 조율할게요. 계속 바뀌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이건 좀 달라요. 매칭에서 좀 인기 많은 남자, 인기 많은 여자는 좀 어떤. 일단은 인기 많은 남자는 경제력이 좋은 거. 일단 영순이가 경제력이 좋고, 그다음 매너, 센스가 있는 남자면 매칭은 무조건 잘 되고요. 여자 같은 경우는 어리고 이쁘면 돼요. 너무 부조리한 거 아닙니까? 부조리하죠. 그 보는 시각이 확 뚜렷한가 봐요. 그렇죠. 예뻐야 돼요. 어려야 돼요. 그리고 왜냐하면 아이를 낳고 싶어서 가정을 꾸려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내 아이를 낳아줄 여자면 이왕이면 그래도 어린 친구들이 출산율이 훨씬 좋기 때문에 안 볼 수가 없어요. 산부인과 네. 그 검진 기록 같은 것도 요구하시는 분들 많다고. 뭐 아주 가끔씩 진짜 뭐 정말 이건 한 1000명에 1명 있을까 말까인데 그 여자가 처녀인지 검사를 해달라. 직접 만나서 검사를 해라. 그건 내가 알 수가 없다. 그런 좀 이상한 분들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정말 우리 회원님이긴 하지만 매칭 너무 어렵다 싶은 특성이. 그런 거죠. 너무 본인만의 스타일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타협이 안 되고 나는 무조건 여자가 키 172 이상이어야 되고 뭐 거기다가 뭐 미스코리아 대회나 미인대에 나와야 되고 좋은 학력이어야 되고 좋은 집안이어야 모든 걸 다 보시는 분들. 100% 완벽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가장 힘들죠. 그런 분들은 본인도 좀 완벽하셔서.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거의 그런 경우는 없고요. 본인의 부족한 면을 채우고 싶어서 오시는 남성분들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환상을 깨주는 것도 대표님이 역할인 엄청 깨주는데 이제 깨주면은 이제 악플 달더라고요. 저는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너는 지금 외모가 수려하지 않은데 이렇게 해서 외모가 결혼한 애를 원하는데 좀 낮춰라. 그러면 아니 왜 외모가 수려하지 않다고 하냐. 예전에 학원 강사분 자기는 되게 잘생겼다고 생각한다고 하셨던 분 있잖아요. 결혼 성사율이 높은 조건이라던가 직업이 따로 있을까요? 오히려 진짜 일반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정말 소개가 잘 되고요. 그리고 딱 봤을 때 아, 저 친구 사랑 많이 받고 자랐구나. 그리고 긍정적인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진짜 빨리 가요. 그리고 뭔가 매니저가 조언을 해줄 때 잘 받아들이는 분들, 그러니까 성격이 좋은 거죠. 인성이 제일 중요해요.
결국에는 뭐 직업, 뭐 연봉, 뭐 예. 등기부, 등본 다 떼봐도 결국에는 그럼요. 예. 정말 특이한 조건이었다. 그 남자분이 해외 파견을 가시는 외무 공무원이신데 그분이 한 3년 정도를 중동 쪽에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나가기 한 달 전에 저를 찾아오신 거죠. 주변에서 다 말렸대요. 네가 한 달 만에 어떻게 만나.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와서 하길래 제가 그러면 가기 한 달 전까지 제가 한 4-5명 한번 소개를 해보겠다라고 해서 왕창 소개를 했는데 그중에 한 명 여성분하고 눈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이 갔어요. 중동을요? 네, 그래서 결혼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거는. 여자분이 갔어요 보따리 싸서. 부모님이 반대하실 것 같은데. 반대 안 했어요. 왜냐면 여자분이 워낙 남자분을 많이 만나봤고 여자는 이제 이 남자의 성실성과 진짜 착하시거든요. 그걸 보고 딱 가니까 이제 아빠가 우리 딸은 남자 볼 줄 아는 친구야. 그렇게 해서 딱 믿고 이제 결혼을 허락하신 거죠. 네, 한 분은 머리가 이제 이렇게 많지 않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거 빼고는 뭐 경제적 능력이나 성격은 너무 좋으셨는데 제가 일부러 그분한테는 연상의 여자를 소개했어요. 그래서 40이 넘은 여성을 소개를 해서 제가 이제 소개할 때 이미 얘기했죠. 숱이 별로 없다. 다른 게 너무 좋다. 제가 진짜 많이 설득을 한 끝에 결혼하신 케이스가 있어요. 탈모 유무도 네. 확실하게 조사를 하시고. 그럼요. 딱 보면 이제 가발인지 아닌지도 보여요. 흰머리 있는지, 새치, 그럼 염색해라. 가발 업체도 소개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또 진행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거의 어머니 마인드시네요. 어머니의 마인드죠. 꼭 결혼정보 회사가 아니더라도 잘 맞는 짝은 이렇게 좀 찾아보세요 라고 좀 조언을 주시고 싶어요. 나한테 좀 개인적 질문을. 일단은 적극적이어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소개해 줄 거라는 생각을 일단 버리고 내가 솔로인 거를 주변에다 알려야 돼요. 1차적으로. 그래서 뭐 정말 친구든 주변에 뭐 동네 사람들이든 뭐든 다 소개를 해달라고 말을 하고 다니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언젠가 소개가 들어오는데 적극적이지 않으신 분들은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혼자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적극성이 있어야 되고 동호회나 이런 모임도 가서 만나는 거를 좀 자리를 많이 마련을 해야죠. 소개팅 어플도 많기는 하잖아요. 근데 요새는 어플도 뭐 신원 인증이 되는 것들이 또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서도 경험을 쌓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매칭 딱 해드려서 네. 두 분께서 막 좋다고 하시는데 이게 결혼까지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결혼까지 무사히 갈 수 있는 방법도 좀 두 분이 싸우거나 이랬을 때 남자와 여자가 이해하는 입장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럴 때 주변에 친구들한테 지인들한테 조언을 구하면 절대 안 돼요. 다 헤어지라 그래요. 그건 가장 멍청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매니저를 찾으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가운데서 역할을 좀 많이 하죠. 뭐 예를 들면 혼수 때문에 좀 파혼을 하는 경우 그러면은 이제 제가 여자분 얘기를 들어보고 남자분 얘기를 들어봐서 돈이기 때문에 되게 예민할 수 있잖아요. 뭐 남자한테는 요새는 이 정도 하니까 네가 이해를 하고 이 정도는 해라. 너도 남자가 이 정도는 하니까 절충을 해라라고 해서 파혼이 될 뻔했는데 같이 붙여놓은 경우도 있어요. 연애 과정에서도 코칭을 해주신 적도 있어요. 엄청 많죠. 뭐 예를 들면 남자가 옷을 너무 못 입어요. 그리고 뭐 헤어스타일 너무 별로야. 그럼 이제 제가 찍어서 보내고 이거 입어라. 그리고 뭐 아는 미용실 있으면 거기에 제가 보내고 그렇게 해서 스타일 바꿔서 내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또 연애하다가 여자분이 뭐 또 연락이 안 돼. 그럼 막 이렇게 캡처해서 와요 저한테. 그럼 이제 제가 다 읽어보고 아직은 연락하지 말아라. 모레 연락을 해라. 뭐 그렇게 해서 코칭을 하는 거. 근데 그 코칭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거는 엄청난 차이인데 가장 골치 아픈 경우는 본인이 먼저 일을 저질러 놓고 그거를 뒷수습 해달라 그러면 그게 제일 힘들어요. 거의 갱생 프로그램이에요. 갱생 프로그램이죠. 통합에 대한 요구 사항이라던가 아니면 뭐랄까 코치 이렇게 엄청 하죠. 병원도 보내고 그래요. 뭐 남자분이 너무 빨리 끝난다. 그래서 비뇨기과 어디가 좋다 가봐라. 남자분 같은 경우도 스킨십 하는데 너무 괴로워요. 어떡해요. 헤어지세요 그냥.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본인 당사자보다 더 간절하신 부모님들이 있죠. 너무 많으시잖아요. 많아요. 그래서 이 자식과 이 부모의 괴리 때문에 좀 힘드신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어머님들은 본인이 시집 가시는 거야. 그래서 본인이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에 감정에 복받치셔서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제 딸하고 오면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싸우세요. 엄마 나는 아니야 외모 봐. 야 외모가 뭐 밥 먹여줘? 160이어도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 잠깐 창피하면 돼. 뭐 이런 식으로 경제력 있는 남자 해주세요. 근데 딸하고 전혀 달라요. 그래서 저는 항상 부모님하고 같이 오시면 이제 어머님한테 얘기를 해주지. 이건 어머님이 재혼하실 거 아니시면 따님하고 얘기하자라고 해서 이제 어머님 가만히 있게 하고 근데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거의
80% 이상이 그래요. 본인이 원하는 사익감. 그래서 저는 진행할 때 어머님한테 그냥 빠지시라고 하고 따님한테도 진행하면서 어떠냐 저떠냐 물어보지 말아라. 스트레스. 왜냐면은 딸이 연락이 와요. 엄마가 자꾸 물어보는데 짜증나 죽겠다고. 엄마한테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예시를 들어서 얘기를 해드리고 진행 과정은 제가 몰래 얘기해드릴 테니까 그냥 지켜봐달라. 그럼 대부분 어머님들이 그렇게 하신다고 해요. 아예 의지가 없는데 억지로 끌려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해서 아예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이 결혼정보회사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지. 주변 지인 소개라고 얘기를 해서 뭐 한 2번 정도 그렇게 어머님하고 저하고 진행을 했는데 따님이 마음에 들어버린 거예요, 남자가. 그럼 이제 그때 밝히는 거예요. 그때 밝히면 딸 입장에선 고마운 거잖아요. 마음에 이미 들었으니까. 그럼 이제 그때부터 공개를 하고 이제 저랑 진행하시는 케이스도 있어요. 가끔씩 아 힘들다 싶은 순간이 언제셨는지. 매일 힘들어요. 정말 솔직히 매일 힘들어요. 잠을 못 자요, 제가 이 일을 하고. 특히 어떤 순간에 뭐 안 되고 나서 이제 화풀이 했을 때랑 정말 나는 진심을 다했어, 이 친구한테. 뭐 정말 친언니처럼 다 했는데 결혼할 때 딱 뭐 진짜 딱 쌩까버리는 친구들도 있고 성원사례금이 저희 따로 있거든요. 그거 안 내려고 막 번호 바꿔버리고 막 이랬을 때는 막 마음의 상처를 받죠. 그럴 때는 사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처음에 이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일반적인 결혼정보 회사에서 제가 조금 일을 할 때 제가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걸 조건을 요구하는데 제가 그 가입비를 받으려고 영업하는 사람이니까 다 해드릴게요. 이거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속으로는 아니야, 너 못 만나. 근데 이제 그거를 받으려고 했던 그런 게 전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내 할 말을 하고 조금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는 게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평상시에 되게 많이 해서 나만의 회사를 좀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회사 차리고 나서 진짜 이렇게까지 내가 독한 말 해봤다, 솔직하게. 결혼 못 하실 거다 이런 말도 해봤어요. 어떤 반응이세요? 아니 당신이 뭔데 나한테 결혼을 못 할 것 같냐. 그러면 이제 저는 내가 여자면 난 너 절대 안 만난다. 이런 얘기해서 돌려보낸 적도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건방진 행동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돈 내는데 이거 못 해줘요? 막 이런 거. 그 사람이 너무 멋지고 괜찮으면 상관이 없는데 돈만 있다는 이유로 이런 여자 해줄 수 있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와서 20살 어린 여자 해달라.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아닌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얘기를 하죠. 수만 번의 매칭을 해주셨을 텐데 이렇게 깨달으신 점 있으시다면? 이 일은 참 나에게 복을 주는 일이구나.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게 인생에 있어서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잘나도 결혼 한번 잘못하면 이게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인생에 어떻게 보면 금이 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을 설계해주는, 가족을 만들어주는 일이기 때문에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정말 커요. 왜냐하면 결혼은 부모님이 해줄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형제도. 그래서 안 돼서 오시는 곳이기 때문에 직업을 참 잘 선택했다는 생각을 요새 들어서 더 많이 해요. 대표님께 결혼이란? 참 내가 결혼정보회사를 운영하는데 결혼이란 질문을 받으니까 그 사람의 인생을 다시 살게 해주는 거? 왜냐면 제가 어제 전진 씨랑 촬영을 했는데 전진 씨가 결혼하기 전에 자기는 행복지수가 100점 만점에 30점이었다면 지금은 100점 만점에 99점, 100점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상도 너무 부드러워졌거든요. 완전 달라졌잖아, 옛날에 그 강한 이미지가. 그래서 사람을 변하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인생을 2번 살게 하는 거 아닐까요? 부모님하고 살게 했던 게 첫 번째 인생이면 두 번째는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확 바뀌니까. 사적인 에, 부분적으로 에, 에. 기자는 어느 정도 되나요? 기자는 남자들이 엄청 싫어하죠. 근데 우리 회원 중에 한 분 기자 결혼했잖아, 25살. 그렇게 어린 나이에 오는 분들은 좀 어떤 이유 때문에? 기자님들처럼 이런 노처녀들 보니까 이제 싫은 거야. 백복다가